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후식으로 메구미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메구미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꽤나 비중 있게 나오는 캐릭이지만 후반부의 처참한 서사로 활약을 1도 하지 못하고 완결이 나버려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비운의 캐릭이죠. 그런 메구미를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데려가 못다한 활약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리지널 메구미가 아닌 마왕이 들어간 메구미 버전으로 전개해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왕이 들어가 주술회전 세계관을 아주 휘저어 놓았던 메구미 마왕님은 그 사기적인 메구미를 가지고 휘칼 세계관에서도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휘칼 세계관으로 워프하게 되었죠. 보통 그 캐릭에 빙의를 하면 그 캐릭의 세계관에서만 활동했지만 어차피 종타쿠 멀티버스에서는 그 무엇도 가능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캐릭이든 먼치킨으로 만들어 사이다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일단 메구미는 휘칼 원작의 전개대로 카마도 남매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지적 시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 종타쿠에게 탄지로가 어디에 있는 때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지로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선별 시험이 끝난 후일 수도 있고 휘살대가 된 후일 수도 있고 탄지로가 살아있던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제3의 벽을 깨고 물어봤던 거였죠. 종타쿠는 휘속말로 무잔이 찾아오는 날이라고 말했고 다시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선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곧바로 카마도 집에 찾아가 무잔을 죽이고 완결을 내버리던가 아니면 탄지로를 만나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던가 둘 중 하나였죠. 솔직히 무잔 만나서 바로 조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니 몇몇째 미니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탄지로를 만나러 산 밑에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이상한 아저씨에게 잡혀 하룻밤을 묵게 될 탄지로가 보이지 않았기에 설마 벌써 집을 향해 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카마도 집을 향해 갔죠. 근처에 도착하자 피냄새가 풍겨오는 듯 했고 지금쯤이면 탄지로가 가족의 시체를 보고서 경악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메구미 앞에 보이는 건 탄지로의 시체. 메구미는 엄청나게 경악하며 왓더퍽을 외쳤죠. 메구미는 종타쿠에게 이건 뭔 개같은 전개냐고 소리쳤지만 종타쿠는 대답해주지 않았고 메구미는 아무래도 자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탄지로가 숯을 팔고 일찍 돌아왔다가 무잔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혹시 네즈코도 죽은 거 아니냐며 후다닥 방에 들어가 봤는데 다행히도 네즈코는 숨이 붙어 있었고 고치어 오니로 변하기 시작했죠. 오니가 된 네즈코는 메구미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메구미는 네즈코의 공격 정도는 가볍게 피할 수 있었고 제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 귀여운 생물을 좁힐 수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종 영법술 옥견을 시전해 네즈코를 위협했고 네즈코는 옥견이 사납게 짖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쫄아서 추춤했죠. 메구미는 그 사이에 대나무 입마개를 만든 다음 네즈코에게 물려줬고 앞으로는 내가 탄지로 대신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오니의 흔적을 따라 탄지로의 집까지 올라오게 된 기우가 나타났고 거대한 옥견과 네즈코를 보자마자 그대로 칼을 빼들어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되었죠. 메구미는 곧바로 옥견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 거대한 멍멍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기우는 당황하며 혈기술이라도 쓴 것이냐며 메구미를 더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메구미는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며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은 홋카이도 지방에 비밀리에 활동하던 오니 사냥꾼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휘칼의 무대는 도쿄이고 이 시절의 사람들은 홋카이도라고 하면 엄청 멀리 떨어져 가본 적 없는 지역일 테니 일단 그렇게 둘러댄 거였습니다. 기우는 다른 지역에도 휘살대 말고도 오니 사냥꾼이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확실히 오니라는 존재는 1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고 사냥꾼 역시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죠. 기우는 그럼 그 옆에 있는 오니를 당장 퇴치해야 하지 않겠냐며 네즈코를 노려봤는데 메구미는 이 아이는 아직 인간을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오니이며 태초의 오니 무잔의 지배에도 벗어난 특이한 케이스의 오니이니 무잔을 잡기 위해 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입을 사정없이 털었습니다. 기우는 확실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남자라는 것에 의심을 거두게 되었고 메구미는 그래도 이후에 휘살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쓸데없는 피해를 줄이는 데에 좋을 테니 휘살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기우는 자신의 스승이자 휘살대 교육자인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소개해줬고 사콘지는 메구미를 만나
다른 지역에서 사냥꾼을 했다고 하는데 전집중호흡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메구미가 쓸 줄 모른다고 하니까 사콘지는 이곳에 있는 오니들은 막강하니 전집중호흡 정도는 익혀야 한다며 전집중호흡을 익혀 이 거대한 바위를 베어낼 수 있어야만 시험에 내보내주겠다고 했죠. 그의 메구미는 칼 한 자루를 주력으로 강화시킨 다음에 휘둘러 바위를 박살내버렸고 사콘지는 엄지척을 하며 곧바로 시험에 나가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비토와 마코모는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때인가 했더니 순식간에 끝내버렸다며 뻘쭘해했는데 그 순간 메구미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너네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성불해라라고 하며 주력을 이용해 그들을 재령해버렸죠. 메구미는 기본적으로 주술사였고 주령을 퇴치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원령으로 남아있는 사비토와 마코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을 성불시켜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메구미, 여기엔 쪼렙 오니들밖에 없다 보니 지급받은 일륜도를 들고서 쉽게 오니들을 썰어버렸죠. 그러다가 사비토와 마코모를 죽였던 선별시험장의 터주대감인 소노니가 나타났고 메구미는 우리 멍멍이들 밥을 좀 줄까라고 하며 옥견을 소환해냈습니다. 소노니는 이것들은 뭐냐며 주먹을 날렸는데 옥견은 그대로 발톱으로 소노니의 팔을 찢어버렸고 그대로 뛰어들어 아주 맛있게 먹어치워버렸죠. 그렇게 선별시험이 끝나고 정식 귀살대원이 된 메구미는 네즈코를 데리고 곧바로 오니 사냥을 나서게 되었는데 메구미는 문득 아사쿠사 거리에 가면 무잔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무잔은 그곳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메구미가 곧바로 선별시험을 통과하는 바람에 원작의 탄지로의 시점보다 2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이 아사쿠사 거리에는 타마요가 있긴 할 테니 온 김에 그녀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고 주력으로 타마요의 결계를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에 곧바로 결계를 뚫고 그녀의 아지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인간이 자신의 결계를 뚫었다는 것에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췄는데 메구미는 긴장하지 말라고 네즈코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이며 나는 네가 무잔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에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했죠. 타마요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네즈코를 살펴보니 정말로 무잔의 저주가 걸리지 않은 오니라는 걸 알았기에 메구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요의 아지트에 스사마루와 예하바가 들어와 그들을 향해서 마구 색실공을 날리기 시작했죠. 메구미는 어째서 원작의 2년 전인데 얘네가 여기를 들어온 건가 싶어 놀랐는데 그들은 원래 아사쿠사 거리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오니들이었고 메구미가 타마요의 결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메구미는 그의 옥견 2마리를 소환했고 옥견은 개와 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스사마루가 던진 색실공을 미친듯이 받아내며 즐거워했죠. 야하바가 아무리 혈기술로 색실공의 궤도를 틀어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개의 종특으로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스사마루는 그렇게 계속 공을 던지다가 오히려 힘이 빠져버렸는데 옥견들은 더 놀아달라고 방방 뛰어댔죠. 메구미는 원래 옥견으로 그 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과 실컷 놀아준 애들을 죽이게 하는 것은 좀 마성 논란이 터질 수도 있으니 옥견들을 집어넣고 누에를 소환해 전기 공격으로 그들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메구미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두 오니에게 빠르게 뛰어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고 그 실력의 타마요는 확실히 이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 뒤 메구미는 네즈코를 데리고 쿄우가이가 있는 장구저택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탄지로도 없고 당연히 탄지로의 동기인 제니츠나 이노스케도 없다 보니 좀 밋밋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구저택 입구에서 뭔가 아직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여자는 장구저택에 노크를 하며 실례합니다. 혹시 안에 오니가 있나요? 라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바로 칼로지 미츠리. 그녀는 원작 기준 2년 전이었기 아직 주의 계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귀살대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메구미는 미츠리에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식으로 오니한테 오니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냐며 핀잔을 줬고 미츠리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크를 해야 한다고 배워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며 민망했죠. 메구미는 마침 가방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네즈코랑만 다니는 건 심심했는데 잘 되었다며 미츠리와 함께 장구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미츠리에게 너 혹시 강아지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츠리는 귀여운 건 완전 좋아한다며 자신의 본가에도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고 했죠. 그의 메구미는 그럼 얘네들이랑 같이 사라진 아이들이나 찾아보라고 하며 옥견 2마리를 소환했고 미츠리는 아무 편견 없이 옥견들을 껴안고 예뻐해줬습니다. 옥견 2마리 역시 수컷이었던지라 미츠리의 스킨십에 꼬리를 격하게 흔들었고 메구미는 중성화 수술을 한번 시켜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지요. 미츠리는 나름대로 이 세계관에서 재능이 넘치는 캐릭이었기에 일반 오니들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슥 베어버렸고 옥견들의 추적으로 인해 쿄우가이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쿄우가이 같은 경우는
미츠리와 상성이 아주 안 좋았고 두뇌 플레이에 불리한 미츠리는 쿄우가이가 계속해서 방을 바꿔버리자 약올라하기만 할 뿐 마땅히 대처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쿄우가이의 공격 역시 미츠리를 쓰러뜨릴 수 없었는데 미츠리의 검술 실력만큼은 축가되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쿄우가이의 참격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쿄우가이는 무식하게 강한 여자, 아니 무식하지만 강한 여자라며 어차피 싸움이 지속되면 체력이 높은 운이 내가 이길 테니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메구미가 미츠리에게 나와 있으라고 했고 미츠리는 저 오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약오른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메구미는 내가 하는 거 잘 보라고 한 뒤 10종 영법술 오로치를 시전했고 쿄우가이가 있는 발 밑에서 구렁이 식신이 튀어나와 쿄우가이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 뒤 메구미는 두꺼비 식신인 가마를 소환했고 가마는 긴 혓바닥을 뻗어 쿄우가이의 장구를 잡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쿄우가이는 도대체 이것들은 뭐냐고 당황했고 메구미는 미츠리에게 손짓으로 쿄우가이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미츠리는 빠르게 뛰어가 사랑의 호흡으로 쿄우가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마왕은 이런 식으로 미츠리도 식신처럼 부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츠리는 메구미의 소환술에 너무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나도 동물들을 소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마왕은 넌지능 스탯을 찍지 않았기에 소환 스킬을 배울 수 없다고 했고 미츠리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기뻐했죠. 그 뒤 메구미는 미츠리와 함께 나타구모산으로 가서 루이나 잡아버리자고 생각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타구모산으로 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리지널 캐릭이 아닌 마왕이 한번 빙의했던 캐릭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에 가보며 다른 세계관의 캐릭이 휙할 세계관의 원작을 알고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압살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보는 일종의 먼치킨 시리즈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빙의된 캐릭으로 다른 세계관에 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전투력을 가진 캐릭도 다른 세계관에서 한계치를 뛰어넘는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이 시나리오가 계속 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숫자 적으면 바로 연재는 종료됩니다.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